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알다가도 모를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초반에 잘 움직이나 싶더니 다시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안타깝지 않나요? 네, 많이 좀 답답합니다. 어제 유가 급등 상황도 있었고요. WTI 같은 경우 6%대, 오르는 브렌트 5%대 급등이 나왔는데, 참,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의 상승에 맞춰서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을 좀 기대했습니다. 근데 오전장 잠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계속 천천히 밀리더니만 결국에 코스닥이 현재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까지 현재 나오고 있네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자세히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그나마 조금 양호한 모습이긴 하지만 썩 좋지는 않습니다. 0.28%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 1910포인트대 후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98% 하락하면서 643포인트대 후반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 보자면요. 코스피 수급 상황은 개인이 328억 원 순매수 나홀로 하고 있고, 기관과 외인은 313억 원, 116억 원 각각 양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도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 대비해서도 안 좋게 보일 정도인데, 개인이 894억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449억, 외인은 443억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 알아볼까요? 상해 종합 증시 보겠습니다. 현재보다 조금 더 밀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실시간으로는 0.4% 정도인데요. 아직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큰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중국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일단은 중국의 위안화가 오늘 또다시 0.17% 평가 절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도 환율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 큰 반응도 없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 중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며 시작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닌데 우리 증시 갑자기 왜 이렇게 하락 반전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도 딱히 이유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별다른 사실 큰 악재거리는 딱히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규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인터넷 쪽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걸 가지고 핑계거리를 삼을 수는 없고 그냥 방금 말씀 주셨던 평가 절하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조금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고, 또 하나 외인들과 기관들이 양지수 양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요, 차익 비차익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포인트가 좀 영향을 주면서 하락 흐름이 좀 깊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흐름 오후장까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수급이 말씀해주신 대로 썩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다시 환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요, 좀 원달러 같은 경우 1,200원대 흐름은 좀 나와줘야 돼요. 아래로 1,1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1,100 후반대를 강하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 아직 약한 모습이라서 아직 환율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폭 가지고는 아직은 이게 외인들이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확실하게 자금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1,900원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제가 35달러 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아직도 떨어졌다고는 해도 1,231원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그치려면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증시왕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지금부터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오늘도 시청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자, 오늘 퀴즈를 내보도록 하죠. 요거는 한번 조금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은? 근데 질문이 워낙에 쉬워서 아마 다들 맞히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국제 에너지 기구를 뜻하는 약자는입니다. 1번과 2번은 참 재밌네요. 1번, ICE, 아이스. 2번, IAM, 3번,
IEA입니다. 네, 에너지기구, 에너지라는 글자가 들어가겠죠.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이 정답 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증 해결해 봐야겠죠.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3가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은 바로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연내 밥캣 상장 추진 소식에 급등. 네, 두산 인프라코어 작년부터 쭉 하락하고 올 초 들어 좀 더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오늘 이 자회사 밥캣의 상장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게시글 반응이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는 볼 게 밥캣밖에 없다고 그쵸, 말씀드렸던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요. 네. 오늘 이슈가 나오네요. 자, 좀 보겠습니다. 네, PD님께서 방금 고양이 밥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럴 이제 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게시글 보자면 밥캣 상장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건가요? 이런 글 있고요. 상장과 주가 공제인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진짜 바닥 이런 글도 있고 액면가 미치면 완전 싼 가격 그렇죠.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만 사는 건 아닌지 점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그동안 정말 많이 어려웠잖아요. 좀 네.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밥캣만이 지금 유일한 희망인 것 같은데 이 상장 모멘텀이 언제까지 갈지가 궁금하고 상장 모멘텀 이후에 어떤 네. 흐름 보일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점은 해외 상장인 줄 알았더니만 국내 상장을 그렇죠. 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좀 저도 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거든요, 사실. 왜 맞아요. 국내 상장을 시킬까? 그렇죠. 이유가 뭘까? 속은 좀 들여봐야 될 것 같은데 밥캣은 정말 그 회사 마크도 고양이 모양입니다. 네. 제가 밥캣이라는 회사를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네. 그 포크레인이나 뭐랄까 지게차나 이런 이제 중장비 업체 기계를 만드는 업체인데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으로 만듭니다. 포크레인도 미니 포크레인, 지게차도 미니 지게차 이런 식으로 작은 걸 만드는데요. 이게 그 선진국 인프라 구성을 할 때는 선진국들은 이미 다 큰 인프라 구성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작은 장비들로서 이제 고칠 수가 있고 수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형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인프라 구성이 필요한 중국이나 동남아 쪽은 대형 포크레인이나 대형 크레인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네. 사실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은 그게 크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비를 주로 만들어서 매출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7천억 유상증자가 있었잖아요.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도 이어서 아무래도 두산 쪽에서 또 공작기계 쪽 매각을 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대형 이슈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 또한 판단을 한다면 두산 인프라코가 밖에 상장에 따라 주가가 한번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보자면 이제 방금 이제 질문 게시글에서 있었듯이 이 두산 인프라코의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그렇죠. 5,000원이고요. 시가총액이 8,300억이에요.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주가가 액면가 이상까지는 우선 1차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본금이 1조인데 전일 시가총액 따져보자면 8천억 정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그 공작기계 매각에 따른 재무제표 안정화 나오죠. 밥캣 이슈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게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유가 상황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라 이쪽 관련 중공업주들이 좀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 맞춰서 두산도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현 구간대에서 저는 바닥이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상승이 충분하게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가부터 해서는 큰 무리 없이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거란 판단이고 얼마나 과연 올라갈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2010년, 2011년도 때 3만 1,000원 정도가 3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데 이게 몇 토막이 난 건가요? 한
7분의 1 토막 정도 현재 좀 나가고 있는 상황까지 내려왔는데요.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자면 고점 라인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한번 뚫고 올라갔던 포인트 나갔는데 다시 깨버렸고요. 다시 한번 추세적인 라인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자리. 굉장히 좀 셈이 복잡합니다. 이 종목이 사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건대는 계속 하락이 골이 풀리다가도 깊어지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잡아드리냐면 그 전에 바로 박스권 자리가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최대를 멈췄던 여기가 이제 6,000원대부터 6,500원 자리인데 여기까지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은 상승 그림을 탈 것이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한번 그 121선 라인을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내려왔는데 이 당시 이슈거리는 상당히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밥캣 이슈와 공작기기 매각 이슈와 또 재무제표 안정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20에서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6,000원 정도까지 한번 치고 간 다음에 조정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신규 조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급하게 오를 땐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완전 단기적인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자면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 요 라인 잡으시고 대응을 했을 때 한 4,100원 정도가 오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4,100원쯤에서 조정 시 매수하자라는 관점 주셨네요. 다음 종목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에스코넥입니다. 기어 VR 수혜주로 급부상하며 급등. 네, 스코넥 IT 부품주입니다. 요즘 가상현실이죠. 이 VR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게 VR 수혜주로 지금 이 종목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어떤 수혜가 기대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게시글 반응부터 볼까요? 네. 앵커님 VR 한번 써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써보지는 않고 어떤 것인지 들어만 봤어요. 이게 뭐 안경 쓰고 뭐 앞에 뭐 펼쳐지고 영화에서만 봤죠. 맞아요.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네, 그 여의도 가면은요. 네. 그 삼성 뭐죠?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그 뭐죠 그러죠? 그 가면 거기 있어요. 플래그십 같이. 네, 거기 가면 제 진열을 해놨는데 한번 써볼 만은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봐야겠네요. 네, 전국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 어떤 건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게시글 보자면 그 VR 산업에서 무엇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업체랑 연결되어 있나요? VR 테마 대장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상한가 더 갈까요? 이런 걸도 있었습니다. 네, 스코넥 벌써 2,200원대 목표가는요? 라는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급등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VR 테마와 에스코넥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에스코넥에서 그 기어 VR, 삼성 기어 VR에 그 금속 제품을 납품을 한다고 해요. 네, 에스코넥 같은 경우가 이제 메탈 케이스 쪽이나 이쪽에 관련되다 보니까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 이쪽이 연결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우선 MWC 2016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VR하고 IoT 맞아요. 쪽이 지금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VR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하고 있는데 이렌텍 같은 경우가 현재 10%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큐빅이 20%대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렌텍 차트 보시자면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큐빅이 두 번째 음봉들이 살짝 나왔었는데 바로 오늘 또 급등을 해버립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슈가 크다 보니까 근데 두 번째 음봉 자리에서 제가 두 번째 팁을 좀 드려보자면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두 번째 음봉이 나온다고 또 무조건 파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뭐냐면 첫 번째 음봉의 그 크기보다 작으면 안 팔아도 됩니다. 네, 그 포인트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네요. 한 번 더 팁을 드리는 건데 다 드릴 수는 없죠,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음봉 나올 때 첫 번째 음봉보다 크기가 작으면요. 한 번 더 보셔도 돼요. 덜 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한국큐빅 또 급등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보자면 나무가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에스코넥이 이제 또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VR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보이는데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단기 이슈인가 정말 크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단기 이슈로 끝난다고 봅니다. VR이요? 네, 절대 길게 안 갈 겁니다. 이게 이거랑 같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그 돈을 움직이시는 분들 테마를 따라 움직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테마 중에 하나가 이쪽이죠. 그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많이 올랐었는데 차트를 보자면 8호도 뭐 그렇지 않았지만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요. 보세요. 유니더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음봉 나오고 두 번째 음봉이 더 컸죠.
그다음부터 주가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네. 거죠. 자, 근데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봉 나오고 한 번 더 두 번째 연봉도 팔아야 된다. 정확하죠? 이런 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더 크잖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사실 결국에는 단기적인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VR 관련주들도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또 하락이 나오면은 급락 흐름이 나와버릴 겁니다. MWC 끝난 이후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번 급등 때는 웬만하셔서는 관련주들을 다 비중을 줄여놓으셔야 됩니다. 계속 가져갈 필요 없어요. 네. 만약에 오늘 따라가시는 분들은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기시잖아요. 사실 오늘 이런 급등주를 따라가시는 건 정말 투기잖아요. 특히 이렌텍을 오늘 따라가신 분들 이거는 주식을 하겠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도박을 하시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발상이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오늘부터 이 관련주들을 전부 다 어떤 관점? 매수보단 매도 관점입니다. 제가 방송상에서 계속 매수보다 매도 관점이라 드리는 종목마다 주가 조만간 다 빠집니다. 계속 그렇게 체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VR 관련주들 이제는 끝물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조심스러운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좀 오래 갔었잖아요. 이 VR 관련주들 같은 경우 급등한 만큼 조심하자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시장이 전기차만큼 크지가 않아요. 스마트카처럼. 네. 큰 시장이 아닙니다. 그 부분 생각하신다면 왜 팔아야 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일단 급등 이후 두 번째 음봉이 첫 번째 음봉보다 작을 때에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팁 주시면서 일단 VR 테마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지켜보자. 이 하락식 급락을 조심하자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정유주 동반 상승. 네, SK 이노베이션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종목입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 유가가 올라도 오르고 내려도 오르고 정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까지 네.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게시글 반응 어떤지 좀 볼까요? 요즘 뭐 정유주들 굉장히 좀 핫한데요. 맞아요. 게시글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자, 멈추질 않는 SK 이노베이션 이런 글이 있고요. 실적도 좋게 나오나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주력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넘기도록 유가 하죠. 수혜주인데 왜 유가가 떨어져도 오르고 올라가도 오르죠? 라고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지금 해주신 맞아요. 분이 계시는데 요즘 정말 잘 올라가죠. 유가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까요? 정유주 정말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가가 네. 떨어진다 했을 때 그 바닥 인식이 되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어떤 종목들의 이슈거리가 네네. 나왔을 때. 근데 현재 유가 상황은 30달러 아래 내려왔다면 다시 올려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산유국들이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감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쵸. 부분이고. 합의는 안 되더라도. 시장에서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아무리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10달러까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만약에 10달러 후반대, 만약 19달러 간다고 하더라도요, 30% 이상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러면은 중동에 있는 사우디나 이란 이런 쪽 지금 쿠웨이트나 완전 경제 파탄납니다.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네. 이거는 그쪽에서도 손을 대서 유가를 최소한 현 상황 유지를 시켜놓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30달러 부근 25달러 선이 거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네. 어쨌든 유가는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 포인트를 따져보자면, 그러니까. 그러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손대기 쉬운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 한 10%씩 수익 내면서 팔았다 샀다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현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늘 4%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오늘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현재로서는 추세는 계속 상승을 하지만 네. 조정을 거치면 상승하는 거거든요. 현재보다는 10%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3만 원대까지 오면 정말 최고긴 하겠지만은 네. 한 7, 8%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요런 포인트들이 다 고점 자리에서 항상 밀리는 그런 자리들인데요. 현재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이 딱 그 포인트 정도가 온 상황이라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한바탕 내려왔다 올라갑니다. 내려왔다 올라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때 항상 그 흐름이 나왔던 자리가 이게 한 60일선 자리인데요. 60일선 자리까지 밀렸다가 올라갔던 게 최근 추세입니다. 최근 추세는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 맞춰본다. 다시 그릴게요. 최근 추세는 요 상단 라인하고
요 정도 하단 라인 좀 잡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맞춰봤을 때 요 가격 구간이 한 13만 5천 원짜리가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7, 8% 빠지는 지금부터.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얘가 꺾인 게 아니라 상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때 사셔가지고, 아, 물렸구나 해서 이제 개인들이 이때 파시는, 요즘에 이런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때 파시는 게 아니라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렇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사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13만 5천 원, 최소한 14만 원 아래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째려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절대 물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아마 14만 5천 원 이상 들고 계신 분들 그럼 팔아야 되나요? 네, 약간의 비중 축소는 필요하겠죠. 대신에 지금 당장 말고 얘가 조금 더 올라가서 슈팅을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그리고 나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밀린다. 올라갔다 밀리는 거 보이면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선 보유를 하시는 거고 보유자분들은. 네. 매수자분들은 대기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5만 원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그럼 얼마까지 떨어지면 얘를 매도해야 되나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 고점 포인트 있습니다. 바로 여기 딱 나오는데 14만 한 6천 원짜리네요. 14만 6천 원짜리를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신 이후에 다시 얼마에 잡아요? 13만 5천 원에 잡고서 다시 올라가기를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가가 내일 시장 다시 또 급등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슈팅이 될 거니까 약간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때는 그냥 무조건 매도 처리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를 잡기를 기다리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가겠지만 단가 싸움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추세 상승은 이어지지만 지금 자리 매수는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13만 5천 원 정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403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유가 안정권인가요? 관련 상승 종목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가 안정권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나 뭐 SO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SK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SO일을 잠깐 보자면 SO일도 흐름을 보면은 가격만 잡아드릴게요. 눈에 들어오는 게 77,000원이네요. 77,000원짜리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77,000원 정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고점 넘어갈 때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GS는 빼고 SK이노베이션과 SO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화학주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 계속해서 좋다고 해주셨죠. S51 77,000원 부근에서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롯데케미칼도 관심 가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까지 받아보면요. 5511님이 LG전자 관련 부품주 추천해 주세요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즘 잘 나가죠? 이게 LG전자는 잘 가는데요. 요즘에는 그 IT 대형주 따라오는 부품주들이 이슈 아니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에스코넥이나 이런 거는 이렌텍 같은 경우는 VR이 껴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는 건데 파트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그 MC넥스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것도 그 스마트카 관련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LG전자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LG전자 부품주들은 네. 지금 스마트폰 쪽은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오히려 좀 스마트카 쪽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그게 아직은 부품주 쪽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둔화된 상태라 카메라가 좀 낫겠지만 카메라주들도 아직은 크게 아직 재미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몇 개만 서서히 가고 있는 상황이라 대형주가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가격을 잡아드릴 건데 지금 사시면 안 돼요. 또 지금 사시면 안 되고 LG전자는 딱 이 자리입니다. 요 자리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넉넉히 잡아드립니다. 한 5만 7천 원 정도. 지금보다 한 7, 8% 이렇게 더 빠져야 됩니다. 지금 너무 슈팅 나왔어요. 이거 너무 슈팅 나가고 요 자리 분명히 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식이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종목은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투자하십시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는 습관은 제발 버려버리십시오. 네. 여유를 가지시고 느긋하신 분들이 수익을 냅니다. 주식은 그래요. 빠지더라도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또 올라가면 빠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5만 7천 원 초반에 5만 8천 원 정도 아래 정도에서 LG전자를 기다리셨다 매수하시면 아마 오히려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보다 괜찮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부품주보다는 LG전자를 천천히 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저께 G5가 공개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좀 잘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G 시리즈가 요즘에 G4도 그렇고 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LG전자가 아무리 잘 판다고 해도 요즘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다운이 됐어요. 그렇죠. 애플도 맞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고민을 해보신다면, 자,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은 뒤로 좀 밀어두고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답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제 퀴즈 정답 주시죠. 네, 퀴즈 정답은 3번 IEA입니다. 네, 정답 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